사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범죄 사건을 수도 없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온 그러한 그 경험에 비춰본다면 성폭행범들의 대응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들이 자꾸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해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한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자신의 행위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심리. 두 번째는 피해의 부정입니다. 누가 우리 때문에 뭐 망하거나 피해 입었어? 피해 입은 사람은 없어. 라는 피해 부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비난자에 대한 비난 심리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비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뭐 깨끗하니? 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보다 깨끗한 사람만 돌 던져라. 이러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자에 대한 비난 심리에 이어서 마지막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상위 가치의 호소라는 심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한 것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뭐 강요죄, 직권남용죄 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커다란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거니까 괜찮아라는 거예요. 대개 그런 애국, 종북 좌빨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거, 그 우주의 기운을 위해서 뭐 봉사한다든지 뭐 이런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심리들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하고 인정치 않고 버티기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워낙 이제 그 탄핵 그 가결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오늘 뭐 어떠세요? 지금 친박비박 우리 당내 분위기는? 어저께 저녁입니까? 네. 친박계 의원 50분이 모여서 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당의 분열 행위를 했다고 해서 뭐 같이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출당을 시켜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국민의 민심과 맞서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건 정치적 자해행위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탄핵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찬성이 되면 조건 없이 당 지도부는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국민들 민심과 정면으로 지금 맞서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여기서 싸울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어떤 회의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을 재건시킬 수 있는 투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일단은 지금 당내 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의 시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오늘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황교안 총리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사실 공안검사 출신이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적 신뢰를 얻거나 검증을 받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많은 부분을 받쳐드려야 되거든요. 협의하고 협치하는 형태를 띄워야 될 텐데 근데 여당이 현재 그런 리더십 발휘를 못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당대표를 쥐고 있겠다. 그러니까 요만한 기득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마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갑자기 이종현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상 탈당,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오늘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도 그렇고 장래 이제 그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럼 이제 두고 나와야 되는 갖고 나올 수는 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얘기한 거는 새누리당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모든 새누리당의 기득권과 네. 어떤 재산을 국고에 헌납하자. 아. 그리고 우리는 맨몸으로 들판에 나와서 조그마한 초가집을 하나 지어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일 때 안정적인 보수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견인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당의 어떤 뭐 대선 후보라든지 뭐 지금 뭐 이제 보수 쪽은 뭐 좀 대선 후보가 뭐 찾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희 보수 진영에서 네네네. 사실 내부 주자들도 이 당에서 대권 후보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 그릇, 그게 뭐 질그릇이 됐든 네. 그릇이 됐든 만들어야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대권을 잡으실 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의 모습으로는 네. 그 토양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 네네. 어떠세요? 예. 저희는 지금 아무튼, 예. 후보가 너무 많아서 예. 큰 걱정입니다. 특히 이제 지지자분들 중에 좀 열성적인 분들은 서로 벌써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상대방 그 후보나 또 지지자들을 뭐 공격하시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셔서 오늘 또 제가 장문에 글을 올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국민들이 아파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뭐 경쟁이나 또 차이는 좀 뒤로 미루시고 함께 하나로 합칩시다. 이런 좀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정한 뭐 후보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네. 예. 그 네. 우리 저 장 의원님한테 뭐 이제 두 분이 또 이제 뭐 마음도 맞고 그러시니까 그럼 뭐 진실 한마디 또 우리 또 예. 의원님 또 해주시죠 뭐 그럼. 정말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장재원 의원님만큼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게 정말 전 존경스럽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칭찬드리고 싶어요. 네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정의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발군의 어떤 정의가. 아니 근데 화나셔가지고 아니에요. 깡패 이러신 거잖아요. 아니 화나셔가지고 그런 거죠. 화나셔가지고. 야 장재원 일로 와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제가 의정 활동을 같이 안행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참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탄생됐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서로 참 정의 위해서는 힘을 합치고 또 정책적 차이는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예. 아니 어쨌든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설득력 있게. 하지만 약간의 좀 다른 점은 우리 표 의원님은 입이 좀 작으시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조 변호사님께서는 의결권 침해다. 네.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그 방송을 봤습니다. 네. 보고 의결권 침해란 것과 양심의 자유 침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단 그 존중합니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음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저 역시 항변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우선은 이제 그 의결권 침해란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침해될 의결권이 아니다. 국회의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시고요. 국회의원이라면 그냥 한 명의 자연인이 투표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거할 때도 보면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민들께도 계속 문자 보내드리고 연락드리고 의결권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침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거 운동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는 상황이고 국민 여러분께서 내 뜻에 맞게 투표를 해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그 반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창구를 제공해 드린 거죠. 다만 그걸 왜 표창원 의원께서 해야 되나? 그렇죠. 저는 문자를 양쪽에서 받았어요. 양쪽에서요? 예, 보통 탄핵을 친박, 찬성하면 아.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막 문자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표창원 의원하고 좀 다툰 이후에는 제가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비슷하게 돼가지고 탄핵 반대하는 사람대로 저한테 아하. 탄핵 찬성하라 그러고 또 반대하는 사람으로 찬성하라 그러고 저는 문자를 2배를 받았다. 두 배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국정조사에는 이제 참여를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왜 참여를? 우선 우리 당에서 네. 국정조사 참가 의원들을 네. 선발을 할 때 네. 기준이 어떤 뭐 신문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그동안의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얼마나 깊이 있게 관여해왔냐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소속 자체가 안전행정위원회였고. 근데 여긴 참여하셨잖아요, 우리. 아니 뭐 장재원 의원님 워낙 출중하시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또 띄워주시고만. 아 그래서? 네네 좀 그렇습니다. 아쉬우시겠어요, 근데? 아쉬움이 있긴 하죠. 있죠. 네. 우리 이번에 이제 그 1, 2차 청문회에서 이제 많이 활약을 하셨는데 우리 저 장 의원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게 좀 질문을 했다. 혹은 뭐 칭찬을 많이 받았던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요. 예. 저는 뭐 칭찬이다, 활약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예. 사실은 저희도 우리 국민들께서 광장에서 새누리당의 공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촉지할 수 있는 기자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할 뿐인데. 아니 그래서 저 지난번에 그 두 분이 이제 설전 벌인 거 그거 이미지가 우리가 흔히 그냥 편하게 했는데 그래도 반가일은 좀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자꾸 연계시키는 거는 나타날 수는 없고 사실은 왜요? 제가 안행위에서 표창원 의원과 고성과 네. 이런 것들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거는 국민에게 다시 한번 제가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동료 의원과 네. 좀 이렇게 다투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도요.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조사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지금까지 배국 주사, 또 감초 주사, 네네네. 태반 주사가 대량 청와대에 반입이 됐는데 그것이 대통령께는 처방이 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맞아요.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을 상대로 그렇죠. 질문하신 그런데 거죠. 밤 10시쯤 지나가면 좀 아무래도 증인이 좀 이렇게 좀 아하, 프로파일링이 필요해지죠. 필요해지니까 포기 그때 감정하고.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아. 봤어요. 그때 제가 그 공간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예. 대통령께 감초 주사, 태반 주사, 배국 주사가 처방되었다라는 진술을 받아냈는데 네. 태반 주사 대통령이 처방했죠. 사용된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답변했어요. 사용된 건 맞습니다. 대통령 외 몇 명한테 처방됐습니까? 없죠. 자, 답변 좀. 없죠. 자, 오늘 실장 답변하세요.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이 없죠. 태반 주사를 시간 끄실 거예요 지금? 환자로서 처방한 사람은 청와대 없습니다. 없죠. 의무실장 위증하셨죠?
아니 근데 저기 그러면요. 네. 그 지금 이제 오병우 네. 전 민정수석 그래서 뭐 현상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걸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 네. 개별적으로 어떤 그 전 정치인 분도 그러신 것인 것 같고 언론 단체. 근데 그분은 지금 네. 어디 계실 가능성이 좀 커요? 프로파일러 치고 그러시니까 뭐 전공이 또 그쪽이시고 또 근데 사실 지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형사 피의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명 수배 대상자가 아니고 단지 국회에서의 출석 요구와 동행 명령을 이제 회피하고 계시는 상태라서 예, 그럼 지금 이제 송달을 안 받으려고 지금 안 그러시는 들으려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범죄자처럼 도주하고 은닉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뭐 본인의 연고죄 있다. 이건 거의 분명히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모 아파트에 있는 것은 거의 확실시한데 아. 거의 외부로 나오지 않는 두문불출 상태라서 그 소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산에 있으면은 좀 잘 아시겠네요. 아니, 그걸 떠나서요. 저는 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그래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대한민국의 하시더라고요. 사정을 총괄했던 분 네.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고령의 김기춘 실장도 출석을 그러니까 하셨는데 오늘 참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을 불응했는데 제 심장에 스텐트도 지금 7개 받고 있고 어젯밤에도 제가 좀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은 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르는 것이다 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가 법률을 악용해가지고 아. 이렇게 동행명령장을 접수하는 것까지 회피하고 있다. 아.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아들 문제, 장모 문제, 부인 문제 어마어마한 이 지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자신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전 민정수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저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 제대로 국정조사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검찰 수사에도 제대로 임하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우선은 검찰 조직 전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해서 현직 대통령을 사상 초유로 피의자 입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박수를 안 쳐줍니다. 국민들께서. 왜? 그렇죠, 다른 그렇죠. 사람은 다 수사하고 다른 사람은 다 구속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냐. 딱 우병우 이사는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 조직이 황폐화되는 것도 남을 나라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전체가 우병우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점점점 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아마 특검에서도 감안을 할 것이고 특검의 강제 수사가 저는 예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정조사 특유의 위상과 네. 어떤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툴을 너무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번에 뭐 법률 개정한다고 말. 동행명령장을 줘도 실제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그 자료 제출을 안 해도 강제적으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증인들이 안 나오면 그만, 자료 제출 안 하면 그만.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한다 그래도 뭐 맹탕 청문회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표창원 의원 같은 분이 나와서 좀 국정조사 특위에서 함께 했으면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팔릴 수 있었는데 안 들어오시지 안타깝습니다. 아유, 중간에 뭐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아, 안 되는 거죠. 예. 않는 한. 아, 그래요?